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는 블루스 밴드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이라고 합니다. 네. 뭐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지난번에 한번 이 자리에서 공연을 했는데 오늘도 뭐 지난번처럼 역시나 막 비가 오고 네. 날씨를 참 잘 고르나 봐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날씨 때문에 한번 선곡한 곡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네. 뭐 말 잘 못하니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의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온종일 비 맞으며 그대 모습 생각해 떠나야 했나요? 나의 마음 이렇게 길 속에 남겨두고 흐르는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 흐르는 뜨거운 눈물 오가는 저 많은 사람들 누가 내 곁에 와줄까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은 가슴 깊이 생각하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이문세 씨 곡 중에 빗속에서라는 곡이었고요. 이제 여기 지난번에 와 보니까 저희 곡을 하는 것보다는 이 커버곡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커버곡을 또 한 곡 준비를 해봤는데 뭐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유명하신 분 곡이니까 그래도 뭐 즐거워하셔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신해철 씨 곡 중에 재즈 카페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얀 담배 연기 테이블 위에 보석 위다 칵테일 촛불 사이로 울리는 내 피아노 밤이 깊어도 많은 사람들 토론하는 남자
그 신해철 씨 곡 중에 재즈 카페라는 곡이었고요. 네, 저희가 원래 평소에 연주하는 곡들이 이런 가요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블루스라는 장르였는데, 그래서 저희 곡 중에 최대한 그 아주 스탠다드하고 네이티브한 가장 블루스에 근접한 곡을 한 곡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희망찬 제목에 하고 상관없이 그냥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곡 중에 내일이 오면이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스밴드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이었고, 오늘 또 예정되어 있는 문학 강의에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호응이 있으면 또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신나서 또 재밌게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시길 바랍니다.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이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오면 청소를 해야겠네. 먼지가 가득히 쌓인 바닥을 닦고 내일이 오면 설거지를 해야겠네. 내일이 오면 설거지를 해야겠네. 기름 닦인 그릇들을
생각하겠지.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이었습니다. 잘 들리세요? 작가 안 갔죠? 동네에서 그냥 싹 산책하다 온 것 같죠? 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저기 뒤에 나와 있는 안경 딱 잡고 있는 저 사람과 동일인입니다. 임승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도 나오지만 1만 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저 광주역에 한 4시 50몇 분쯤 도착해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저는 이렇게 지방 강의가 있으면 역에서 강의 장소가 그렇게 멀지 않으면 한 2km, 2점 몇 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싹 걸어오면서 걸어왔을 때만 또 들어오는 풍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쓱 걸어오다가 뭐 오메야 가마솥 육개장 거기서 지금 한 거를 시켜서 먹고 왔는데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가 너무 부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시간을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제목으로 사실 강의를 여러 군데서 많이 해요. 1만 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 어느 단체인가 기관인가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프랭카드도 다 맞춰놨더라고요. 그런데 강의 제목을 잘못 써놓은 거예요. 100만 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100만 원이 소중해요? 1시간이 소중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100만 원이 더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참 그땐 강의가 어려웠는데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이 1만 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라고 돼 있는 거는 진짜 1만 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수랑 1시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비교해 보자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고요. 1만 원으로 대변되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과 1시간으로 대변되는 그 시간, 돈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로 들어가서 자, 이 관점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관점.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 현상을 보는 방향에 관한 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만약에 여기에 올 때 걸어서 오지 않고 택시를 타고 왔거나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방향으로 왔으면 아마 제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제가 봤을 거란 말이에요. 산을 오를 때도 오른쪽, 뭐 동쪽에서 오르느냐 서쪽에서 오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구나. 제 이 스마트폰 같은 것도 앞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지만 뒷면에서 보면 아이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보냐 뒤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저도 뭐 관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사물을 보는 그런 방향 같은 거를 좀 바꾸면 들어오는 모습이 좀 달라지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 관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고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어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좀 세워주실 수 있어요? 이게 닫혀있을 동안 또 강의가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딱 눌렀는데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잘 불다 보니까 넘어갔네요. 조금 전에 제가 버튼 누르니까 뭐 나왔어요? 눈 빠르신 분 보셨나요? 네, 요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게 강의할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세팅을 다시 하고 계신데, 이게 뭐죠, 이거? 지구죠, 지구. 지구에서 특정 지역이에요. 어디냐면은 여기가 북미고 여기가 남미, 아메리카 대륙인데, 제가 처음으로 썼던 책의 제목이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2006년도에 썼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여기 남미의 최북단에 있는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책을 제가 연구를 해서 썼어요. 그 과정에서 이 중남미라고 하는 지역을 좀 다양한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됐는데,
원래 저도 이 중남미 지역을 연구하기 전에는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콜럼버스였어요. 콜럼버스 아시죠?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1492년에 원래는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후추를 떼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오뚜기 후추 이런 거 되게 싸지만 그때는 후추가 얼마나 비쌌냐면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후추를 인도에 가가지고 10,000원어치를 떼어왔다.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한 2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200배 튀기는 장사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제 책이 15,000원에 파는데 300만 원에 팔리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후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돈 낳는 진짜 보물 같은 것이어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주로 저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제 이베리아 반도 쪽에 있는 스페인이나 이런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그 육로를 통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쪽은 이미 이탈리아 쪽 상인들, 베네치아 상인들이랑 아랍 상인들이 그쪽 루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번 후추를 떼오자 해가지고 지구는 둥그니까 반대편으로 돌아야지 해가지고 콜럼버스랑 합작을 해서 후추를 떼오려고 이제 반대편으로 쭉 돈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도에 간 게 아니라 어딜 간 거예요?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이 졸지에 인디안이라고 불리게 된 게 인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지리상의 발견, 신대륙의 발견 그렇게 배우셨죠? 그런데 제가 이 중남미 지역을 연구하고 책을 내게 되면서 참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리상의 발견,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단어가 말이 되려면 여기에 그 콜럼버스가 처음 갔어야지 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콜럼버스가 그 당시 여기 갔을 때 사람들이 이미 요 지역에 한 1억 명 정도가 살고 있었대요. 그러면 이게 지리상의 발견,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 살던 사람은 졸지에 다 김춘수에 꽃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주기 전에는 존재도 없는 거죠. 제가 오늘 광주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봐주기 전에도 항상 긴 삶을 살아오셨고 저도 여러분 만나기 전에 우리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여기서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누가 누굴 발견합니까? 굉장히 오만한 단어예요. 사실 두 문명이 처음으로, 사실 처음도 아닙니다. 여기 바이킹족이 먼저 갔었어요. 제가 아이슬란드를 갔었는데 거기에 누구 동상이 있던데 보니까 11세기인가 12세기인가에 그쪽 사람들이 여기를 먼저 왔었다고 그 사람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1492년에 콜럼버스가 서양 사람 중에서 처음 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튼 간에 그 사건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지리상의 발견이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두 문명이 그때 처음으로 만난 것이고 그 만남은 여기 원래 살던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콜럼버스를 시작으로 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일로 싹 들어가면서 여기 살던 사람이 한 1억 명에서 200~300만 명으로 홀라당 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죽은 거냐면 남북한이 통일돼서 살다가 예를 들어서 한 대구 시민 빼고 다 죽었다. 상상이 갑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학살이 있었고 이 한 100년, 200년 만에 사람이 거의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럼 여기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예요? 외적의 침략이죠. 외적의 침략이고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학살 사건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죽은 적이 없으니까. 히틀러, 나치도 사람을 이렇게 안 죽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학교에서 이 사건을 뭐라고 배웠죠? 지리상의 발견이다. 신대륙의 발견이다. 콜럼버스는 위인이다. 콜럼버스가 제일 악질이었대요. 사람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위인 전기에서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베네수엘라 중남미를 연구하면서 좀 유식한 말로 그거라고 그러죠.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다. 코페르니쿠스가 뭐 한 사람이에요?
지동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그 바꾸는 거에 역할한 사람 아니에요. 인식의 전환. 마찬가지로 저는 그때 관점에 큰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여기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 중남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거창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만큼 이제 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오늘 사실 할 얘기가 관점에 대한 거예요. 두 가지 관점. 돈이라고 하는 관점과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 둘 다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돈과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돈 얘기부터 해볼 거예요. 돈.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전 돈을 사랑해요. 라이크보단 러브가 세죠? 오늘도 간만에 이 집에 있다가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일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집에 한참 있다가 간만에 이 광주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왔어요.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오늘 참 열심히 밖으로 다니래요. 근데 아무튼 돈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 인생을 돈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솔직히 인생을 좀 많이 꼴았어요. 왜 꼴았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막 없어 보이게 해서 그렇지 네이버에서 제 이름 쳐봐요. 임승수. 그러면은 저기 학벌 나와요. 저기 인물 검색에 나오고 서울대 나왔다고 나올 거예요. 그것도 공대 전자공학과. 제가 93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99년도에 대학원도 입학해서 석사를 따고 2001년에 그 연구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06년도에 그만두고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사회과학 작가. 아까 제 책 들으셨죠? 뭐 원숭이도 이해하는 잡언놈이라고. 솔직히 나 그거 읽었다. 한 분 계셔. 야, 거의 없었는데 간만에 한 분 계시대.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계신데 딱 한 분.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다 읽어봤다. 그건 두 분 되시네. 책을 거의 안 읽으시는군요. 예. 아무튼 열심히 사회과학 서적을 써도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읽어요. 예. 사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인생을 얼마 전에 평가를 해봤어요. 돈이라는 관점에서. 잘 살고 있나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본 거죠. 제가 그런 가정을 해본 거예요. 2006년도에 그만두지 말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 좀 계속 하면서 좀 이렇게, 내 친구도 다 삼성전자 댕기니까 나도 삼성전자 댕겼으면은 지금 막 제 나이쯤 되면은 뭐 차장 부장 달고 있을 거 아니에요. 40대 중후반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쫙 벌었을 그 누적 수입을 한번 대충 계산해 봤어요. 정확히는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만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착하고 바람직한 숫자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뭘 계산했겠어요? 2006년도에 그만두고 지금까지 한 10몇 년 동안 작가 하면서 번 돈을, 그것도 뭐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대충 하니까 한번 계산해 봤어요. 야,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그 연구는 계속 했던 게 훨 낫지. 작가 한 거 계산하니까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그러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 잘 사는 게 아니죠. 인생 제대로 꼴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2006년도로 돌아가도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삶을 선택해요. 왜 그러냐? 그게 오늘의 주제인데, 자, 이쯤에서 또 제 친구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 친구 중에 그 동화 작가 이훈실이라고 꽤 유명한 작가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예요. 걔랑 2013년도에 만나가지고 둘이 글 써서 먹고 사니까 제가 그 친구 인터뷰해가지고 오마이뉴스에 글 써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이제 막 동화책 작가로 살면서 있었던 일 설명해 주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강의하러 갔는데 자기가 읽은 책에 작가가 온다고 애들이 막 질문을 막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하나를 딱 떼서 보는데 질문이 뭐냐면은, 유은실 작가님, 동화 작가 연봉이 얼마입니까? 초딩이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겠어요. 여러분 처음 보는데 임승수 작가 얼마 벌어? 이러면 제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을 초딩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거 누가 질문했냐? 야, 너냐? 너 이거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 거냐? 아니면은 진짜 무슨 장난치려고 한 거냐? 네가 질문한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이 진지한 얼굴을 하고서는 유은실 작가님, 제 꿈이 동화 작가예요. 저도 유은실 작가님처럼 글 써가지고 제가 읽은 책으로 사람들 감동도 주고 막 눈물도 흘리게 하고 웃게 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어느 날 집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무리 동화를 좋아해도 연봉이 얼마 이하면 못 해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유은실 작가님이 오신다길래, 동화 업계의 그 현황을 잘 아실 테니까 제 인생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은실이 그때 얼마 번지 들었어요. 아 이거 녹음하고 있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은실이가 설마 이 영상 보겠어? 하여튼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그 당시 대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초입 그 연봉도 안 되더라고. 걔 유은실 검색해봐야 네이버 인물 검색 나오게도 그런 애가 그것도 안 돼요. 이래저래 번 거 합치면. 그럼 걔한테 나는 연봉 얼만데 그 동화작가 할래? 이럴 수는 없잖아. 아이의 꿈을 짓밟는 거지. 요즘 애들 꿈 1등 2등이 뭐예요? 건물주랑 유튜버죠? 아이들이 그렇게 건물 관리가 하고 싶을까요? 나는 건물 너무 관리하고 싶은걸? 막 이렇게 막 지로용지 막 101호, 102호, 103호 막 저기 막 전기요금 꽂으면서 막 쾌락을 느껴요? 그리고 막 25일날 이게 딱 통장 보니까 저기 301호 입금 안 했네? 난 채권 추심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301호 왜 보증금에서 깎아? 빨리 좀 주지 그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애들이? 아니죠? 왜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부모의 꿈이 자식한테 투사된 거죠. 돈을 편하게 벌 수 있으니까. 저도 건물주 되고 싶어요. 뭐 가능하거든. 불가능하니까 그러지. 유튜버는 왜 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김보람 들어보셨어요? 보람 튜브? 아시죠? 걔는 이제 구독자가 1000만 단위야. 그 손흥민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인지도가 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손흥민이랑 유현진 버는도 합쳐도 김보람이한테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둘이 합쳐도 김보람이한테 안 돼요. 그 유튜버들도 이게 떴다 하면 돈 잘 버니까 놀면서 돈 버는 거 같잖아요. 아이들 꿈이 이제 다 뭐가 된 거예요?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갈리게 됐죠. 또 제가 쓴 책들이 좀 이게 사회과학 서적이 많다 보니까 저를 주로 어디서 초청하냐면은 그런 데서 좀 많이 초청해요. 어디냐면 이제 노동조합, 사회단체 이런 데서. 사실 광주도 많이 왔어요. 근데 이게 공원에서 강의할 일이 없어서 그러지 광주도 강의하러 여러 번 왔어. 근데 그 금속노조 이런 데 가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셔.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업종의 특성상.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아내분들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면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내도 뭐 우리 집에 같이 맞벌이 하고 이래요. 돈 벌어요 이러는데 그 외벌이인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전업주부 역할을 하시고 이제 남편이 나와서 주로 돈을 벌고, 이런 경우 꼭 그렇게 짓궂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마누라 집에서 놀아. 내가 벌어주는 돈 쓰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듣잖아요. 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제 본업이 주부거든요. 제가 맨날 글 쓰겠어요? 글이 나와야 쓰지. 나오는 게 없으면 글을 못 써요. 그럼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겠어요? 집안일 하는 거예요. 애들 등교 제가 담당하고, 학교는 아내가 담당하고, 아내는 요리하면 난 설거지하고, 아내가 세탁기에 빨래를 넣으면 난 꺼내가지고 널고 농기고 막 이렇게 우리 집안일이 굉장히 분업화돼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눈치가 보이니까. 응? 제가 한 거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밤중 수유. 그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야.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공감. 밤중 수유 진짜 힘들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고 나서 애가 너무 자주 깨더라고 우선. 그리고 막 이렇게 밤중 수유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어. 그렇게 하다가 제가 허리가 안 좋아졌어요. 허리를 한번 삐끗해가지고 한두 달 정도 걸음을 못 걸 정도로 허리가 안 좋아졌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예? 아내가 우리 마누라 집에서 놀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집에서 놀다가 허리 다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안일 가사노동 육아노동 열심히 하다 다쳤는데. 그런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새끼 봐주고 자기가 먹은 접시그릇 닦아주면 논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남의 집 가가지고 남 새끼 봐주고 남이 먹은 접시그릇 닦아줘봐요. 논다고 그래요? 일한다고 그래? 일한다고 그러죠? 야 진짜 웃겨. 지 새끼 봐주면 논다고 그러고 남 새끼 봐주면 일한다고 그래.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돈. 그죠? 지 새끼 봐주는 거는 돈으로 안 바뀌니까 논다고 그러고 남 새끼 봐주고 오면은 돈 가져오니까 이제 일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이런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 뭐가 됐습니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저는 돈을 사랑해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어요. 가능하면 오늘도 책 가져와서 현장에서 팔고 싶더라고. 근데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또 민원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제 자제했습니다. 참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돈으로만 두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잃어버리면서 살게 된다. 바로 뭐다? 시간. 오늘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이제 연령대가 다양하시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뭐 공간의 특성도 그렇고 시간대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자식분들도 다 이제 키워서 어느 정도 장성하셨을 거고, 근데 또 손주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고 요즘에 꼭 이렇게 아직 직업을 안 가진 청년 학생들 이런 사람들만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인생 2모작 3모작 이러고 막 정말 끊임없이 인생의 진로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얼마 전에도 귀농운동본부 가서 강의를 했어요. 서울 사는데 서울에 귀농운동본부라고 잘 돼 있어요. 그게 가보면은 놀란 게 뭐냐면은 귀농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갔더니 다 20대야. 20대들이 귀농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진로,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직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돈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죠. 근데 이쯤에서 내 친구 상진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뭐 상진이가 또 이 영상 안 보겠지 뭐. 이 친구가 그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이 친구 이제 연세대 갔는데 연세대학교 전파공학과 가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까지 했어요. 석사가 마스터스 디그리, 박사가 닥터스 디그리죠. 에? 박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 대학생들, 이공계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어딘지 아시죠? 삼성전자. 거기에 과장대우로 입사를 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직급이 과장이야. 얼마나 그 주변 자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고 저는 배 아파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응? 나중에 제가 이제 상진이 저기 뭐야 동창회사 봐가지고 아유 소식 들었다 야 상진아 너 삼성전자 과장으로 특채됐다며 축하한다 그랬더니 상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승수야 나 지금 삼성전자 안 댕겨. 이상하잖아요. 남들 다 가고 싶어가지고 환장한댄데 안 댕기니까. 뭔 일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야 승수야 내가 삼성전자 입사해가지고 이듬해까지 1년 365일 중에 며칠 출근했을 것 같냐? 네가 맞춰볼래? 딱 그러는 거예요. 며칠 출근했을 것 같으세요? 거의 맞추시네. 362일을 출근했대요. 365일 중에. 지금이야 그렇진 않겠지만 한 10년도 더 전 얘기니까 그 당시는 뭐 삼성전자 일하는 분위기가 그랬나 봐요. 1년 365일 중에 362일 출근하고. 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임원도 있었대요. 2년 연속 365일 출근. 그걸 막 자랑하대. 이게 자랑이야? 야, 전 이해가 안 되던데. 아무튼 우리가 굉장히 큰 거 하나 놓치고 있는데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돈을 벌려면 갖다 바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뭘 갖다 바치죠? 시간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직업, 진로,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돈의 관점이 아니라 시간의 관점에서 본 직업의 의미란 무엇일까?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7일이면 168시간이죠, 일주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직장 다니게 되면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잠자고 일하고 여가지 뭐, 그죠? 잠은 하루에 얼마나 자겠습니까? 하루에 8시간 잔다고 치면은 8, 7에 56시간. 나는 그렇게 많이 안 자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도 꼭 고등학교 때 보면 5교시에 꼭 잤어. 인간이 뭐 개인차는 있지만 대충 8시간 잔다고 치면 8, 7에 56시간이에요. 일주일에. 뭐 이거보다 적게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아주 널널한 직장. 하루 8시간이라고 5일 근무하는 직장을 댕기면 8호에 40 이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60시간 씁니다. 8호 40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출퇴근할 거 아니에요. 나는 직장 안 댕기지만 출퇴근이 취미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직장을 다니면 출퇴근을 하게 되고 출퇴근하는 시간도 업무 시간이에요. 요즘에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머리 감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출근 안 하면 머리 안 감잖아요. 저도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지금 머리 감았겠어요? 아직도 안 감고 있지 뭐. 그렇게 따지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일하는 데 쓰는 시간이 이렇게 돼요. 이거보다 더 많아 사실 우리나라. 그러면 168에서 이 2개 빼면 얼마 남아요? 50이 남지. 그러니까 이건 아주 널널한 직장을 다녔을 거예요. 다녔을 때의 경우에요. 대충 보니까 이 숫자 차이가 크지 않아서 3분의 1씩이다. 이렇게 대충 퉁쳐본 겁니다. 그러면 직업을 가진다는 게 그전에는 돈 버는 거라고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계산해 놓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 직장 다니는 인생의 기간 중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 분의 1? 3분의 1은 갖다 바치는 거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빼야지 사실. 잠 안 자고 어떻게 삽니까? 이거 빼놓고 눈 뜨고 깨서 활동하는 시점만 딱 이렇게 뭐예요?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예요? 그것만 빼놓으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눈 뜨고 깨서 활동하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갖다 바쳐야 사실 절반보다 훨씬 많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우울한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재밌습니까? 보람됩니까? 이런 거 사실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딱 질문했더니 직장인 4명 중 3명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재미가 뭐라고 했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4명 중 1명은 과연 재밌는 걸까요? 저도 직장생활 한 5년 했는데 직장생활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지금 재밌어. 난 지금 성공을 향해 가고 있어. 100만 21, 100만 22. 어떤 사람들이요? 에너자이저죠, 에너자이저. 여러분 이런 사람이랑 팀 짜서 같이 일해 보실래요? 아, 고개를 그냥 강력하게 앞에서 촬영하시는 분이 그냥 목이 180도, 860도로 돌아가도록 가로저으시네.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기 빨리고 수명 단축돼요. 멀리하고 싶은 당신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울한 통계인 게 우리나라 직장인의 4명 중 3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눈 뜨고 깨서 활동하는 시간에 상당 부분이 별로 재미도 없고 보람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뭐 우리 때 저는 이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공부 잘했어요.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학력고사 되게 높은 점수 받았어요. 사실 이제 부모님은 특히 엄마는 저기 나
의대 갔으면 하시더라고. 의대. 좋잖아요. 의사 되면은 사실 좋은 일도 하면서 돈도 잘 벌고 남 고쳐주 아픈 사람 고쳐주면서. 그런데 제가 눈이 정록색약이에요. 지금이야 이 정록색약에 대한 차별이 없지만 그때는 정록색약이면 아시죠? 의대 못 가. 그보다 더 전에는 공대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아시고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 근데 유전자가 목의 유전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걸. 그러면서 야 승수야 너 이거 진짜 이거 넌 3으로 보이냐? 이거 8인데 숫자판 그거 아시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너 좀 숫자판 좀 외워볼래? 딱 그러시더라고. 그거 외워서 뭐하게. 그럼 나중에 숫자판 새거 나오면 어떡해요. 잘못 읽을 텐데. 그래가지고 전자공학과를 그게 좋아가지고 꼭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기왕이면은 배치표 옛날 그 배치표 있죠? 거기에 좀 높고 인기학과에 가면은 내 몸값도 올라가고 돈도 잘 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 전자공학과 이런 게 의대랑 똑같은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괜히 그냥 거기 가면 내가 좀 있어 보이고 이미 거울을 보니까 이제 외모는 경쟁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이제 학벌로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갔죠. 근데 우리 때는 이제 거의 그런 분위기였죠. 지금도 그럴 텐데 어떤 친구는 막 무기재료 공학과 가면서 아 나 전쟁이 싫은데 가야 돼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 끄덕이시면 어떡해요. 그 무기 만드는 데 아니에요 거기. 무기재료 공학과가 그 웨폰 무기가 아니죠. 무기질 유기질 할 때 그 무기인데 걔는 거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기만 방산업체인 줄 아나 봐. 그러면서 가던 시절이니까 뭐 저라고 크게 달랐겠습니까? 국영수 좀 잘하고 뭐 물리 잘하고 그러니까 갔지 뭐 막말로 해서. 갔는데만 더럽게 재미가 없네. 적성에도 안 맞고. 근데 간 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계속 하다가 직장까지 덜컥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제가 직장 가서 충격받은 게 있어요. 학교 다니다가 야 직장에 가니까 방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 방학이 없어진다. 근데 그거를 몸으로 느끼는 건 또 다른 차원이더만요. 진짜 방학이 없어. 1년 중에 방학 비슷한 게 여름 휴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데 내가 하는 일은 더럽게 재미없고 내 심지어는 그리고 우리 업종은 또 월화수목 금금금에 밤 9시에 퇴근하면서 죄송해요 먼저 퇴근할게요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내가 일하다가 잠깐 힘들어서 누워있다가 그걸 뭐라고 하죠? 자다가 그 눌리는 거? 가위도 눌렸어요 직장에서. 오죽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물론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은 반가운데 그 월급을 위해서 갖다 바쳐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갖다 바치는 시간과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을 저울에 양쪽에 놓고 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느 쪽이 무거워요. 돈이 무거워요 시간이 무거워. 시간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이란 뭘까? 꼬박꼬박 돈이 통장에 꽂히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물론 돈이 없으면 더 힘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참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 별로 적성에도 안 맞는 거를 진짜 계속 하면서 살려니까 너무 힘들구나.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에게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이제 두 가지 제가 얘기를 접하게 됐어요. 그걸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물을 하나 탁 마시고. 별로 안 어렵죠 강의. 아유. 그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제가 행복이 뭔지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얘기 어부 우화부터 들려드릴게요. 독일 지역에서 전하는 꽤 유명한 우화인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여기가 바닷가예요. 어부가 이렇게 낚싯대를 딱 들여놓고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다가 이 어부를 발견하고 말을 건넵니다. 이보세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낚싯대 하나 걸쳐놓고 물고기를 잡으세요? 아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요? 그물을 써야죠. 그물을 쓰면 그거 한꺼번에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 팔면은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돈 모아서 뭐 하게요? 아니 뭐 하긴요. 이제 돈을 모으면 이제 배를 한 척 장만해야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물고기 많이 모이는 바다로 나가서 걷다가 그 그물 던지면 이 가까운 바다에서 그물로 깔짝대는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더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아니 뭐 하긴요. 그럼 수산 회사 차려야지요. 그래가지고 배도 한 척 더 늘리고 통조림 공장도 만들고 어묵 공장도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면은 돈을 더 벌어서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막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요? 사장 되고 회장 되면 뭐가 좋은데요? 이쯤 되면 싸우자는 얘기죠?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사장 되고 회장 되면 뭐가 좋아요? 당신 그렇게 열심히 20-30년 일해서 사장 되고 회장 되면은 당신 나중에 노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어 이 양반아. 그래요? 노년을 어떻게 편하게 보내는데요? 너 마지막이다. 응? 노년을 어떻게 편하게 보내냐면 당신 나중에 노년에 한가롭게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를 하면서 보낼 수 있어 이 양반아. 그랬더니 낚시하던 양반이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저요? 그 낚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뭐 20-30년 30-40년씩 기다렸대 지금 하면 되지. 내가 이 얘기를 그 녹색 평론이라는 잡지에서 처음 읽고 누가 내 뒤통수를 탁 때린 것 같았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저 먼 미래로 현재의 행복을 항상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미루면서 유보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 내가 어느 나이 되면 뭐 해야지 하면서 항상 이 현재의 나이를 그냥 갈아 넣으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 것을 항상 미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맨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미루고 유보하면서 살아왔는데 행복이 나한테 오겠어요? 안 와요? 미루는데 왜 와요? 계속 미뤄지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지금 미래를 생각하면서만 살 게 아닌 것 같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당장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장 행복해지고는 싶은데 행복해지는 게 뭔지 알아야지 당장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행복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저에게 행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또 깨달음을 준 그런 책이 있어요.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뭐 영어로 나오죠? 한글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PPT도 처음 보시죠? 네? 뭐 쭉쭉 쓴 것 같은데 굉장히 아날로그 감성 살아있잖아요. 네? 이게 만들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이 집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3라고 하는 전자펜 기능이 아주 좋은 그 태블릿 PC 그거 가지고 제가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만든 건데 이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무심하게 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자랑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분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네?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 브로니웨어. 이분이 어떻게 이런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고 한 제목의 책을 쓰게 됐냐? 이분이 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 하는 분이냐면은 호스피스 간호사. 그것도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입주 간병인. 집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이야. 호주 같은 경우는 그렇대요. 정말 이제 의학적 조치가 의미가 없는 환자들은 집에 들어간답니다. 왜냐면은 병원에 있는 것보다 그런 분들이 자기가 익숙한 공간에 들어가서 이 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거동이 어려우니까 어떤 거예요? 이렇게 전문적인 간병인이 집에 같이 들어가서 24시간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뭐 진통제도 놔주고 밥도 먹여주고 대소변도 가려주고 몸도 씻겨주고 말벗도 대주고. 이분이 그 일을 10년 넘게 오래 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직업적으로 이 죽어가는 사람과 정말 많은 대화를 한 거죠, 이분이. 요즘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죠?
큰 데이터, 크고 아름다운 데이터, 빅데이터.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수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통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뭔가 크게 모였을 때만 통찰할 수 있는 거. 이분이 나름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통찰을 한 거예요. 뭘 통찰했냐? 가만히 보니까 주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후회를 많이 한 거예요. 이분들이 아유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 사는 게 후회된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후회가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슷한 후회를 할 거면 뭐하러 그렇게 똑같은 후회를 하냐. 평상시에 그런 후회를 안 하도록 살면 될 거 아니냐. 그 후회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개를 탁 정리해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탁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 대박이 터져서 책까지 낸 거예요. 그 5개가 뭔지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걸 까기 전에 자, 그 5가지 후회 중에 이런 후회가 있을까요? 이런 후회? 어떤 후회냐면은 아이고 내가 이 죽기 전에 참 내 국민은행 은행 잔고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였어야 되는데 아니면 앞에 있는 3을 6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되는구나. 이거 5개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있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그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저기 어디에요? 한남동 그 한남 나인원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G드래곤 아시죠? G드래곤이 원래 살던 데가 갤러리아 폴에 거기에 있는 저기 어디라고 꼭대기 있는 펜트하우스 그래. 펜트하우스에 살다가 얼마 전에 이사 갔어요. 그 한남 나인원이란 데요. 2군데나 다 가봤어요. 그리고 다시 집에 왔죠 나는. 응? 2군데 다 가봤는데 좋더라고. 내가 한남 나인원에서 살지 못한 것이 참 후회되는 거야. G드래곤이랑 이웃이 돼가지고. 아니면 5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저희 5개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진짜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 내가 진짜 서울대 갔어야 되는데 포항공대 갔어야 되는데 내가 연세대 아니면 캠브리지 내가 스탠포드 하버드 갔어야 되는데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 진짜 웃기지 않아요? 사람들 다 제가 얘기한 거 그 3개 때문에 정말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살고 있는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이고 후회된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 빨리 열라고요? 궁금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한번 참여하는 뜻으로 시작.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보세요. 못 번 돈을 후회하고 있나요? 못 살아본 시간을 후회하고 있나요? 못 살아본 시간을 후회하고 있죠. 2번째로 많이 하는 후회는 이거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이야, 열심히 일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걸 후회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나라 사람이? 호주 사람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주 사람이 일을 많이 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을 많이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일하죠? 우리나라는 항상 OECD 국가 중에서 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를 멕시코랑 다투고 있잖아요. 호주는 뭐 우리에 비하면 아모르 파티지 뭐 얘들은. 니나노 인생이지 니나노 인생. 근데 그 호주 사람들이 뭘 후회한답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까?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고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고요. 아 역시 찍으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요게 다 5개 다 나오면 항상 이 디카로 찍으시더라고. 다년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5개를 싹 보고
제 무릎을 탁 쳤어요. 왜 무릎을 쳤냐면 저 5개를 저한테 다 대입시켜 본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나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후회 막심할까? 그렇지 않을까? 하나씩 해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승수야 너는 사회과학 책을 쓰는 작가가 돼야 된다 이러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겠어요? 이래저래 살다 보니 이 연구원 하는 것도 적성에 안 받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참 행복감 느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찾아낸 진로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삶이 아닌 제가 선택해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딱 보세요. 제가 열심히 일하게 생겼나? 건들건들하고 그냥 말도 느리고 저 딱 보니까 그냥 오늘도 10시 넘어 일어난 것 같고, 예? 딱 그렇죠? 잘 보셨습니다. 예. 전혀 무리하지 않아요. 특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기 허리 한번 아파가지고 한두 달 고생했다고. 그때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진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걸음을 못 걸을 정도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누워있는 것밖에. 그때 제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게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구나. 정말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전혀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야. 조금만 무리할 것 같으면 바로 놔버려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건, 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할 때는 해야죠. 사람이 먹고 살려면.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에 지장이 올 정도로 하진 않는다. 사실 요즘엔 건강에 지장이 올 정도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없어 일이.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 저 보세요. 지금 강연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 한번. 감정 표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딱 봐도 아니죠? 여기서 혹시 그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듣는다. 저 뒤에 계시는 매불쇼 지금 좀 전에 연주하셨던 분 아닌가요? 베이스 하셨던 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매불쇼 그럼 저 옛날에 들으셨어요? 제가 나가고 나서 들으셨다고요? 제가 거기에 임승수 고정 출연했어요. 그게 팟캐스트 유명한 방송이에요. 뉴스공장보다 더 많이 듣는 방송이야. 거기서 제가 한 1년 가까이 고정 게스트를 했어요. 임승수의 깡와인 시사 안주. 그게 참 이게 녹음되는 거라서 참 거시기하긴 하지만 이미 망가진 인생 다 얘기할게요 그냥. 그게 뭐 하는 방송이냐면 술 먹고 욕하는 방송이에요. 제가 거기서 술 먹고 욕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제 나쁜 사람들을 제가 나와가지고 저도 맨정신에 못하잖아요 그런 거. 그 사람들 나보다 훨씬 센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스튜디오 들어가기 전에 술을 한 반병 이상 먹는 거예요. 와인을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없는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탁 들어가서 이제 준비한 시나리오 탁 해가지고 그냥 저 보세요. 거침이 없죠? 저 막갑합니다. 막갑하. 대신 이제 약한 사람은 덥고 힘센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막 욕하고. 응?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맨날 술 먹자고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이 술배예요 이게 다. 많이 나왔죠? 그래 보이나요? 친구들한테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 딱 강의하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재미없고 막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물론 벌이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벌이에서는 최고의 행복인 것 같아요. 이 벌이에서. 여기서 행복을 더 집어넣으면 이제 제 몸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잘했죠 제가. 5개. 이 5개를 저한테 다 대입을 해보니까 무슨 결론이 난 거예요. 승수야 네가 제일 행복하구나. 여한이 없겠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시간이 아니라 돈의 관점에서 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인생의 갈림길, 가장 갈림길이 2006년이었죠. 그때 직장 때려쳤으니까. 그때 맨정신이면, 그러니까 돈을 최우선으로 놓고 제 인생의 갈림길을 정했다면은 제가 이거 못하죠? 제 맨정신에, 그죠? 당연히 연구원 계속 해야죠. 그러면 저는 은행 통장이야 뭐 지금보다 은행 잔고가 훨씬 많았겠지만 아마 정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육체적인 건강도 안 좋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삶을 선택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제가 이 강의 도입부에 얘기했던 관점, 제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돈 너무 중요해. 그런데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 돈에다가 인생을 팔아먹으면 안 되겠구나. 돈 이전에 먼저 시간부터 따져본 거죠. 제가 A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고 B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선택지를 골랐을 때 제 인생에 펼쳐질 시간과 B라는 선택지를 골랐을 때 제 인생에 펼쳐질 시간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돈을 비교할 필요도 없었어요. 너무나 그 시간이,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기대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만둔 거예요. 나 진짜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렇게 삶을 선택했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기회도 있고 제 책을 읽고 네이버에다가 제 책 리뷰 써주는 분도 있고, 제가 아침마다 제 이름으로 검색해요 네이버에서. 그게 꼭 관종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책을 왜 쓰겠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한 시간 반 정도 얘기해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요만큼도 전달을 못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엄청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책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막 한 권, 두 권 써가지고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전했는데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뭔가 반응을 남기니까 얼마나 그걸 보고 싶겠어요. 제가 찾아가지고 그 제 책을 읽은 사람의 리뷰를 발견하면 그날은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맨날 이렇게 사니까 막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자, 이렇게 제가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뭐다? 시간이다. 내가 어떤 인생의 경로를 선택했을 때 그 인생의 경로에서 나에게 무슨 시간이 펼쳐질 것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해 오니까 그래도 나름 그럭저럭 잘 살아왔구나, 다시 돌아가도 이 삶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날씨도 더운데 참 그래도 여러분이 너무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조금만 더 얘기하고 질문 있으면 이제 받고 마칠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강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1만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그 제목 봤던 거랑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자, 그런데 심지어 돈 쓰는 거, 소비, 이 가장 돈과 연관된 행위인 소비에서조차 시간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소비 행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소비를 두 개의 범주로 나눴어요. 소유형 소비와 체험형 소비. 소유형 소비는 어떤 걸까요? 뭐 그런 거겠죠. 멋진 차를 소유한다던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멋진 집을 소유한다던가, 아니면 구찌백, 또 뭐가, 아니면 티파니 뭐 보석, 예? 티파니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뭔가 근사한 물건을 가지는 그런 그런 소비가 소유형 소비죠. 체험형 소비는 어떤 걸까요? 체험형 소비. 뭐 이런 거겠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든가. 요즘처럼 이렇게 해외에 나가기 힘들면은 국내에 가보지 못한 곳을 찍어서 가본다든가. 아니면은 연극을 관람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싶었던 풀류술,
응?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이라도 불어보면 됐지. 지금 한번 악기 배워볼래. 이러면서 악기를 배워본다든가. 이런 게 체험형 소비죠. 이 두 개의 소비에 대해서 각각의 소비 행위를 했을 때 그 소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감, 만족도와 그 소비를 통한 만족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학자들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수치화시켜서 비교를 했는데,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소유형 소비와 체험형 중에 어느 쪽이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왔을 거예요? 만족도와 지속도가. 맞아요. 체험형이 높게 나왔어요. 다들 답을 아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간만에 대학교 동창회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기억나냐? 나 옛날에 대학 시절에 위아래로 300만 원대의 아르마니 정장을 소유했었잖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른 친구들이 그 대학교 때 그 아르마니 정장 소유했던 걸 참 부러워해요. 그 친구의 어떤 그 멘탈을 좀 이렇게 우려할 거예요. 그 친구의 정신을 지금 우려하겠죠. 야, 너 지금 요즘 힘드냐? 전문가의 상담이 시급한 것 같은데 빨리 좀 상담 좀 해볼래? 그러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똑같은 300만 원을 들였는데 다른 얘기를 해요. 야, 기억나냐? 나 지금 아내가 나 대학교 때 같은 과, 같은 우리 거기 그 동기였잖아. 근데 내 아내랑 결혼했는데 그때 아내랑 연애할 때 우리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응? 돈을 한 200만 원 모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100만 원 추가로 대출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아내랑 그 당시 이제 아내가 될 그 사람이랑 이탈리아 일주했었잖아. 그러면은 친구들이 야, 너 전문가의 상담이 시급한 것 같다 이럴까요? 부러워할까? 부러워하지. 맞아. 나는 그때 네가 진짜 또라이라고 생각했어. 미쳤다고 생각했어. 야, 그렇게 대출까지 해가면서 그냥 어디서 100만 원 대출까지 해가지고 저기 이탈리아 다니고 참 잘한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안 그런 게 참 후회가 되네. 네가 현명했던 것 같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내 돈으로 체험을 산다. 체험을 산다. 결국에 내 돈으로 뭘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사는 거죠. 시간. 기억을 사는 것이고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 돈과 가장 연관된 행위인 소비 행위에서조차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소비보다 내가 이 돈을 썼을 때 내 인생에서 어떤 시간을 남길 것인가, 어떤 기억을 남길 것인가,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만족도도 높고 그게 오래 지속된다는 게 통계적으로, 그리고 아예 학자들이 논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더라고요. 이게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래저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돈을 벌어도 주로 무언가를 소유하는 소비를 많이 하지,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남길지를 고민하면서 거기에다가 소비를 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많지 않단 말이죠. 참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세계관, 인생관이 달라지다 보니 이 돈 쓰는 방법도 참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소유형 소비가 참 적습니다. 심지어 이제 애들 키우려면 보행기 필요하잖아요. 그 보행기도 체험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내가 보행기를 갖다가 참 중고나라에서 고르더니 10,000원짜리 하나 싸게 올라온 게 있어. 그거를 주문해서 냉큼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보행기로 애들 탁 키운 다음에 그거를 다시 중고나라에 만 원에 내놓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 야, 보행기 재테크 하자. 12,000원에 내놔봐라. 그거 꼭 사는 사람 있다 그거. 내 아내가 저보다는 양심이 참 있는지 10,000원에 내놓더라고. 우린 보행기 체험해. 우리 집 앞에 그 의류 수거함이 있어요. 저는 그 지나갈 때마다 손을 넣고 싶어. 뭔가 괜찮은 옷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돈 아껴가지고 결국에 우린 돈을 어디다 쓰냐?
애들 학원비에 쓰냐? 안 씁니다. 우리 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학년인데 국영수 학원 하나도 안 댕겨. 그 돈에 껴가지고 이제 뭐하냐? 여행 댕겨요 애들이. 작년에 독일 다녀왔어.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는 최비수기에 갈 수가 있잖아요. 둘 다 부작가니까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비수기에 독일을 가면 4인 왕복 항공료가 지금이야 이제 못 가지만 가고 싶어도 우리 집이 독일 왕복 항공료 얼마인지 알아요? 230 몇만 원이야. 236만 원. 4인 다 쳐서 한 명당 얼마? 한 명당 50 몇만 원이면 왕복하는 거예요 독일을. 궁금하시죠? 아 요즘엔 궁금해도 갈 수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돈도 우리가 좀 힘들어서 6개월 할부 돌렸어요. 236만 원. 성공적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전인가 일본 갈 때도 일본 비용도 뭐 한 6개월 돌렸어 할부. 왜냐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둘 다 작가니까 이렇게 벌이하게 막 다른 집 맞벌이만큼 벌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집 외벌이보단 더 벌어 다행히. 그런데 다른 집 맞벌이보다는 그 조금 벌고 그 중간 어딘가에 우리 집에 그런 어떤 수입이 있습니다. 어정쩡하죠 좀 뭔가. 네? 그 대신 이제 우리는 양육비가 별로 안 들죠. 우리 둘이 키우니까 직접.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괜찮아요. 그렇게 하여튼 이제 막 가까운 일본을 갈 때도 카드 할부 요걸로 돌렸어요. 이거 보여드릴게. 하도 카드를 많이 써서 플래티늄이야. 이거 이 카드로 돌렸는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비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 가까운 독일 가는 것도 그래 힘들어가지고 6개월 할부 돌려가지고 다녀오냐. 그럼 제가 그런 분한테 꼭 되물어요. 아 그럼 당신은 자동차 어떻게 할부로 삽니까? 자동차 48개월 할부로 샀잖아요. 자동차는 할부로 사도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 위한 그 돈은 할부를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가치관이 다를 뿐이죠. 누군가는 좀 더 좋은 차를 소유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거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돈 많으면 좋은 차 사고 싶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돈 많으면요 소유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분 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은수, 금수,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큰 어떤 만족도와 지속도를 누릴 수 있는 건 결국에 그 돈을 썼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남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은요 돈을 모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질러놓고 메꾸는 거예요. 그죠? 네, 돈 모으다 보면 결국에 또 자식놈이 사고 쳐가지고 글로 돈이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먼저 질르고 갚으면서 여행을 다니면 어차피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집도 다 성공적으로 갚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소비의 형태까지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소유형 소비보다는 체험형 소비. 내가 이 돈을 썼을 때 어떤 시간을 남길 것인가에 소비가 집중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이 부자들이 카드 쓴 거를 이렇게 통계를 냈나 봐요. 어디다가 카드를 많이 쓰나. 우리는 이제 부자들이니까 아이고 뭐 명품점 가가지고 뭐 명품 많이 샀겠지, 뭐 이제 에르메스 백 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돈 많은 사람들 카드 어디 쓰나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 첫 번째가 외식이고 두 번째가 여행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 외식과 여행에 돈을 제일 많이 써. 제가 누구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VIP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래서 여러분도 소비를 할 때도 내가 이 돈을 써서 어떤 시간을 남길 것인가 그걸 중심으로 고민하시면 굉장히 행복한 소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얘기한 게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냥 구구절절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 시간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데. 그런데 시간을 벌 수 있는 일이 바로 있습니다. 뭐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독서예요. 허탈하시죠? 결국에 돌고 돌아서 한다는 얘기가 책을 그란 얘기. 초등학교 때부터 귀에 대못이 박히게 들은 얘기 여기서 또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독서의 중요성은 좀 다릅니다. 저만의 관점이 있어요. 제가 쓴 책 중에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그건 그래도 꽤 나왔어요. 한 30 몇 세 찍었어요. 30 몇 세를 찍어가지고 지금까지 막 꽤 몇만 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읽은 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딱 물어보면은 누구 읽으신 분 하면 몇 분이 손을 들어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거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어떤 분은 막 1시간 아니 1시간은 거짓말이구나. 하루 걸렸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이틀 걸렸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보름 동안 읽었다고 그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보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허탈하고 씁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은 그 책을 쓰려고 10년을 개고생했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뿅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책을 읽고, 그 마르크스 자본론 또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그거 이해하느라고 진짜 맨 땅에 헤딩을 얼마나 했는데요. 수많은 책을 읽고 그걸 여러 번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가지고 10년, 15년의 내공이 쌓인 거를 갖다가 책에 풀어낸 게 그 책이야. 그러니까 그 책에는 내 인생 10년을 갈아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10년 갈아 넣은 책을 갖다가 며칠 만에 쪽 빨아먹어요. 하루 만에 쪽 빨아먹고, 이틀 만에 쪽 빨아먹고, 5일 만에 쪽 빨아먹고 그러고 있으니 능욕당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 10년은 뭔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책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슉 읽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 10년의 개고생을 하루 이틀 만에 쪽 빨아먹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돈보다 더 중요한 시간 번 거 아니에요. 제가 쓴 책도 그러니 뭐 저보다 훨씬 위명을 떨쳤던 그런 이름을 날렸던 그 수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남긴 그 훌륭한 역사라고 하는 그 촘촘한 제 체에 걸러져서 남은 양서들, 고전들, 한 권당 막 100년짜리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막 한 100권 읽어봐요. 그럼 100 곱하기 100 하면 몇 년이에요? 10,000년.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00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책을 열심히 읽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밀도가 1000년도 될 수 있고, 10,000년도 될 수 있고, 10만 년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남는 장사 세상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강의 마지막에, 물론 제가 책을 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는 독서다. 독서만큼 남는 게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물론 제 책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고, 제 책도 괜찮아요. 응?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아니요, 그냥 여러 권을 썼기 때문에 쟤는 그냥 저기 도서관 같은 데 가셔서, 어차피 다 도서관 잘 돼 있잖아요. 요즘에 사주시면 감사한데 그냥 도서관 가서 보셔도 돼요. 거기다가 저자명 임승수 제 이름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땡기는 거, 아마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거는 제 책 중에서 이제 뭐 나는 행복한 불량품입니다. 사실 오늘 한 내용이 그 책의 내용 일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비도 오고 날씨도 좀 더워서, 그리고 뭐 이렇게 벌레도 날리고 좀 이렇게 짜증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공원에 나오셔서 여러분 제 얘기를 참 들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5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끝날 시간이 되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물어보고 싶으시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 보통 없으시더라고요, 경험상. 그래도 혹시 하고 싶다. 대표적으로 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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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게 책을 몇 권이나 냈냐? 이것저것 합치면 10권이 훨씬 넘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자명으로 찾으시는 게 임승수,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유리 작가인데 이 네이버에 제 이름 임승수 치면은 제 인물 검색에 아내 이름도 나와요. 아내도 나름 인지도 있는 저자여서 저기 모 신문에다가 격주로 길게 글을 써요. 그래서 그 글이 요즘 아주 네이버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부보 작가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